나의 아이템이 정해지면 아이템을 플랫폼화해야 한다. 나의 아이템을 플랫폼화하면 좋아요. 어떤 업종은? 과밀 업종은.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2022년도 정부사업 한번 검색해 보니까 주간기관을 모집하는 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주간기관, 일반형과 교육형,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도 떴고요. 저는 지금 현재 K-스타트업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제도전 패키지, 그리고 청사관 등을 신청한다 라고 하면 K-스타트업 사이트를 잘 모니터링 하셔서 모집 공고라든가 그리고 모집 요강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MN컨설팅 연구소에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사업 분야는 당연히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템에게 평균 5,3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대표님, 저 뷰티 업종인데요. 아니면 저 미용실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창업 패키지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과밀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창패도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점. 여러분이 예전에 택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택시를 타려고 길거리에 나가요. 그러면 택시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택시가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택시를 잡거나 아니면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야 해요.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고객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브랜드에서 어떤 걸 만드냐면은 카카오 택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콜택시와는 자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죠? 바로 핸드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있죠. 택시를 눌렀더니 현 위치와 어디로 갈 겁니까? 라는 게 있고요. 블루를 부르면 얼마, 모범을 부르면 얼마, 일반 택시를 부르면 얼마라고 해서 5개 종류의 택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고객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택시를 무작정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는 건 너무 불편해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콜택시를 불렀어요. 콜택시를 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택시 아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약간 야한 농담을 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데 택시의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택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웨이팅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기사님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통해서 실제 그 기사님의 서비스 점수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 점수는 그 기사분에게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 서비스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한 것은 택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탈 수 없었다는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택시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불편한 것을 개선한 것은 사업 모델이 되죠. 두 번째, 여러분 미용실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미용실을 갈 때 원장님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커트할 건데요. 또는 파마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게 생겼어요? 네이버에서는 예약 기능이 있죠. 미용실 예약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미용실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약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전화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도 하고 무작정 갔다가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웨이팅, 기다림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주기도 했죠. 요즘 KT 광고를 보면 우리 집 막내가 생겼어요 라고 해서 서빙 로봇을 광고하기도 하고요. 사장이자 우리 매장의 막내인 제가 이런 일을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똑똑한 KT 전화 서비스 때문에 훨씬 더 일이 줄었어요 라고 하는 광고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1인 기업을 하는 이 사장님들 그리고 실제 고객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의 플랫폼이나
AI를 통한 서비스로 이 사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창패를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서 사업의 아이템을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용실을 하는 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용실에 대한 불편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미용실 안에서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손상머리 전문. 이다라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탈색이나 펌을 잘못해서 잦은 머리에 시술을 통해서 내 머리가 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십만 원이 들더라도 복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손상 머리 또는 탈모나 빈모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머리가 나는 샴푸를 가지고 뭐 케어를 하기도 하고 두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럼 이런 아이템들을 플랫폼화해서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면 저 미용실 할 거예요 라는 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탈모인 분들을 모았어요. 그럼 이분들을 모으는 모델을 저희는 B2C라고 합니다. 우리 플랫폼에 탈모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부터 유전자상으로 아시죠?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일대 걸러서 나와요. 그러면 유전학적으로 내가 탈모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출산으로 인한 탈모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신청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시술은 이렇고 가격은 이래요. 라고 하면 그 고객에 맞추어서 시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B2B 모델이 있습니다. B2C는 실제로 탈모인 사람들이 우리 이 플랫폼이나 우리 미용실에 오는 거고요. B2B는 제품을 파는 분들의 탈모 샴푸나 탈모에 좋은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나 또는 관련된 전문가를 쓰는 것을 B2B라고 합니다. 이렇게 B2B와 B2C의 모델을 가지고 나의 플랫폼, 매장이 있어도 돼요. 매장 있으면 좋죠. 미용실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뭐다? 탈모 관련된 전문 미용실이에요. 근데 이 미용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요? SNS로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네, 모으는데 이걸 SNS로 하고 전화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약 기능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예약된 사람들이 메뉴를 선택해야 되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에 맞는 비용을 내면 이 비용에 맞게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고객의 불편함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특별한 서비스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죠? 그럼 탈모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구글링 해보면 나와요. 탈모 인구가 이 정도 되고 탈모 샴푸는 이 정도 시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10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사업계획서 쓰게 되면 시장이 이만큼 있는데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대표이사가 미용실 원장님 출신이에요. 미용 경력 20년 차예요. 신뢰가 빡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죠. 탈모 관련된 부분에 제약회사 출신이에요. 이것도 좋아요. 대표이사의 실제 이력도 되게 중요해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창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이템이 정해지면 아이템을 플랫폼화해야 한다. 나의 아이템을 플랫폼화하면 좋아요. 어떤 업종은? 과밀 업종은. 과밀 업종은 어차피 예창패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과밀 업종인데 그중에 아이템을 잘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실 하는 분이 탈모라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B2C 고객이 나한테 탈모로 찾아오게 하고 나는 B2B 제품을 파는 사람 시술 전문가들을 모아서 나의 플랫폼, 나의 미용실에서 이런 것을 플랫폼화해서 사업할래요?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저 미용실, 저 네일아트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여러 회사를 컨설팅 하다 보니 성공 사례들이 있었겠죠. 뭐 전통시장 집합상과 연매출 뭐 50억, 100억 이런 브랜드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잘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서 재능 기부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저 돈이 없는데 정부 지원금 어떤 거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에 대한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숙련도가 있는 분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먼저 써보는 거예요. 나의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 시장조사하니까 나의 아이템의 고객이 누구예요? 미용실도 고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손상머리는 실제로 2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탈색을 워낙 많이 하니까. 탈모는 20대보다는 나이가 훨씬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고객에게 얼마의 프로그램을 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할 것인가? 기존의 서비스는 다 조합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서비스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합해서 할 것인가? 이거로 인해서 나는 월별로 얼마를 벌 것인가? 연애는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써보세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 없이 대표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창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없는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되고 취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숙련도가 있는데 예창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나랑 유사한 아이템들로 어떻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러프하게 작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창패를 하고 싶다. 그럼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예창패에 과밀 업종이지만 어떻게 예창패에 도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꼼꼼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되신 분들은 컨설팅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비창업 패키지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